지난 목요일이 성탄절이어서 최고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무안에 가서 현장 일정이 있어서 최고위원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말씀 몇 가지 드리고자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고요. 제가 현안에 대한 말씀 몇 개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일교 측에서 이 정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덮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면서 통일교의 입을 틀어 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의 핵심일 것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조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겁니까? 누가 봐도 물타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 말이 길고 자꾸 옆으로 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연초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리고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종합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은 뭉개고 있으면서 결국 배딸들만 반영하는 종합특검은 악착같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위 3대 특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하고 특검 추천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 넘게 갖다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재상경 특검은 영장 기각률이 무려 90%입니다.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결국 범죄자들만 살판이 나고 죄 없는 국민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특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영장은 계속 기각됐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도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소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그리고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특검을 호통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무리하게 기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면 내란몰이가
내란머리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입니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정권의 검은 속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잔혈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쯤에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란 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 무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겨서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치를 하고 택가리를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 내란머리가 결국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 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하고 말살하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입니다. 야당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언론 차례가 될 것입니다. 언론이 무너지면 본격적인 독재와 국민 탄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머리용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면 다시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소되어 있는 이상 이것은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은 내란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생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환율 잡겠다고 서학 개미만 잡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압박해서 해외 투자 관련 상품 출시와 이벤트를 막고 해외 주식 정보 채널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을 불러서 달러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털고 있습니다. 야당 겁박하듯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기업들을 겁박하고 증권사를 겁박한다고 해서 환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겁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상은 달러가 오른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추락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총체적 불안이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IMF 사태보다 심각한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지표가 이전에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KT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 기지국 해킹 정보 유출에 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무엇 하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와 쿠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주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애매한 설명으로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가 바뀌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집값, 전세, 월세 모두 다 폭등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통령 말대로 대책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은 더 참담합니다. 서민정책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쁩니다. 서울 집값 챙겨야 할 여당의 서울시당위원장은 성추행 2차 가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무능하면 전문가의 말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국 국민의 고통만 키울 뿐입니다. 경제 살리고 인생 챙기는 데 집중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일 무한공항 참사 일주기를 맞습니다.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내일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유가족을 배웠을 때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는 저주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사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책임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 노지에는 비행기 잔해가 수천만 조각으로 찢긴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애끓는 호소야말로 저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무한공사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우리 당 이양수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비극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유가족들께서 억울함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오직 진실과 안전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고도 숨겨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거나 의문과 고의로 조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가로막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저희 국민의힘이 유가족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주십시오. 예. 민주당이 지금 여야 통합법 관련해서 여야 각각 추천 구간에서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지면 그때 이제 개혁신당과의 공동투쟁 가능해지는 건지.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만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여권 내 인사들과 통일교가 유착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민중기 특검이
그런 명확한 진술을 두고도 야당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왜 여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눈 감고 덮었는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밝히자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통일교 관련된 몇십 년도 더 지난 이런저런 사건들까지 다 갖다 붙여놓고 뜬금없이 지금 이 신천지에 대한 사건까지 같이 붙여서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통일교 특검을 막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황소포기 국정조사도 그랬습니다. 학명에 대해서 같이 하자, 법사위에서 하자,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가지고 주장하다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30일이 지나면 곧 연말입니다. 또 연초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1월 8일 본회의에서도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 대상을 놓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월 8일이 지나고 나면 그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특검법도 무한정 표류하다가 결국 없던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나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원내 수석 부대표가 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30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이 통일교 특검법이 표류해서 그냥 또 흘러간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를 보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도 문제지만 특검의 추천권과 관련해서 결국 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추천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둔다면 다른 기관에서 100명의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을 한 명이라도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는지에 관해서도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추천을 하려고 한다면 이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취임 4개월 동안 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극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시고 지지율 상승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고 당원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3개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고 야당에 대한 여러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합 특검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특검이라는 구름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무능과 여러 실정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조직을 쇄신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그리고 여당보다 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바뀐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단순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변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머지않은 시점에 국민의힘 쇄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쇄신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수사 은폐 의혹은 빼고 순천지를 넣었는데 둘 다 수사 대상으로 넣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세요. 통일교에 대해서는 여당 정치권 인사들과 금품거래가 있었다, 로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미 기소했고. 그런데 여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왜 특검이 은폐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통일교 해체를 운운했던 것이 과연 특검과의 교감이 있었는지 저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난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그것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통일교 자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것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쟁점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문제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이 특검에서는 지금 당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달리 수사하면 됩니다. 신천지 문제도 필요하다면 달리 수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도 없는데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국 협상하는 척 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도망가기 위한 저는 꼼수라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도 봤고요. 그 이전에 여러 사례들에서도 봤습니다. 늘 민주당 협상을 하자고 하면 본질과 관계없는 누더기들을 갖다 붙여놓고 그것에다가 시간 보내고 결국 협상하지 않고 도망갔던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전략 전술이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그 고약한 수법을 이번에 통일교 특검에서도 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권당입니다. 다른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시간 끌려고 하는 꼼수는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특검도 발의를 하면서 특검 추천권을 대한 변호사였기에 한국 법학 교수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 명시를 했는데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상들이 민주당 성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저는 그 대상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대한변협에서 특검을 추천했던 전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단체들은 과연 우리가 공신력 있게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대법원이나 아니면 그동안 추천해왔던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던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 제외하고 그래도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서 합의로 추천한다면 저는 그것도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기관으로부터 특검 추천을 받아서
이 특검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질문만 더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 금요일에 장한석 연대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해주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실까요? 장한석 연대에 대해서 그냥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장한석이 붙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 인사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왜 당내 인사와 국민의힘과의 문제를 연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인지 저는 일단 그거에서부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정치적으로 당내 인사와의 문제를 연대라는 표현으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다만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뭐 연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연대가 가능하지만 꼭 개혁신당에 한정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방안도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혁신하고 우리 힘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연대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그것이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연대가 이루어져야 저는 선거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벌써부터 자꾸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와 쇄신할 시간을 놓치는 것이고, 변화와 쇄신에 대한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이 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장한석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당내 인사와의 연대를 개혁신당과의 연대라고 묶어서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연대로 논하는 것 자체에 공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 연대를 논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쇄신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보이는데, 그 쇄신안은 지금까지 당내 인사들이 얘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아니면 계엄에 대한 입장 변화가 포함될 수 있는 건지 보십니까? 머지않은 시점에 연초에 쇄신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쇄신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쇄신안을 말씀드리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그동안 쭉 보여왔던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고, 어느 시점에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쇄신안에 대해서는 1월 초에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그 아까 외연 확장 관련해가지고 연관이 좀 되는 건데, 당내부에서는 일부는 그 외연 확장 위해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당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를 위해서는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의 출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전 대표와 파악 필요성, 그리고 당원 게시판 징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식적인 외연 확장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외연 확장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단일 대우를 전제로 한 외연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연 확장이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의 외연 확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플러스 1이 2도 되지 않거나 1 플러스 1이 2에 머문다면 그것은 외연 확장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외연 확장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진정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연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